안녕하세요. 경리단 길의 도연. 정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하은님과 함께 교환학생, 유학생,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리단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게스트이고요. 스니어 오스위고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하은이고 영어 이름은 해나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거 관련된 거는요. 제가 이제 대학교 한 4학년쯤에 늦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제가 교환학생일 때, 유학생일 때, 이민자일 때 이렇게 다른 시기를 겪었던 만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또 이제 제가 교직원이니만큼 유학생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오게 됐어요. 근데 교환학생을 오면서 동시에 이민을 같이 오게 됐어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1년을 지냈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잡을 찾으려고 봤는데 한국 학사로 한국의 디그리를 가지고 이제 잡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유학생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아 언니가 이제 저한테 언니가 그때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이라는 고등교육 행정을 먼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하나 이런 전공이 있는데 너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해가지고 근데 저도 원래 대학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패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취직을 했다가 지금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 이제 뉴욕이 크다 보니까 총 64개의 캠퍼스가 뉴욕주 전반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스위고라는 굉장히 한적하고 코로나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잘 모르는 시골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이라는 과에서는 대학교에 이제 어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역사 이런 등등의 것을 배우고요. 대학교가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에이시안 스태프가 완전 적어요. 그래서 에이시안 중에 women 인 스태프는 정말 3% 아닌가 0.3%인가 아무튼 엄청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꿀팁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살다 보면 느껴지는 꿀팁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나누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지랖이죠.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니까 좀 좋던데 이런 거를 굉장히 되게 좋아해서 지금도 오지랖을 마음껏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학교에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또 유학생 경험이 있고 교환학생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 같은 학생 들을 진짜 도와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내가 그 학생들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학교 하면은 처음에 저한테는 딱 드는 이미지가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막 학생들 좀 어리버리하게 막 이렇게 가는 건가 막 하고 있고 학교는 쫙 테이블링 해가지고 막 여기 오라고 하고 막 스튜던트 워크홀드 막 플래그 들고 다니고 막 그다음 여기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그려지는데 저는 그 생각하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제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일을 하면 너무 이렇게 보람될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저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이유입니다. 경아님은 또 이제 해외 경험이 또 다른 곳에서 있기도 하고 대학교 때부터 있었고 또 도현님은 어렸을 때 이미 오셨으니까 두 분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 늦게 온 시골지가 아둥바둥 미국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Disclaimer. 저는
한 사람 지구의 먼지 한 조각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어떤 모든 유학생활 정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한국은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이게 좀 크게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미국은 한 학기에도 시험이 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눠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3번에다가 assignment, writing assignment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공부 학점을 진짜 잘 받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미국이 조금 더 시스템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만 딱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뭐 밤을 샐 수밖에 없고 이거를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이 과목 시험 끝날만 하면 이 과목 시험 있고 이 과목 끝날만 하면 이거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햄스터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공부를 하는 느낌은 있는데 약간 느껴지는 강도는 한국보다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미국에도 midterm, final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GPA에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좀 다르다는 점에서 또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국은 상대평가죠. 그래서 4% will get the A, 뭐 10% will get the B 약간 이런 식으로 또 A 플러스부터 쭉쭉쭉 있는데 미국은 절대평가 If you get above 90 out of 100, then you will get A.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나는 또 열심히 했는데 항상 저보다 날고기는 사람들이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앞에. 그래서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리고 제가 하는 만큼 그래서 성적을 조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시험 보기 전에 물론 안 그런 교수님들도 있겠지만 시험 범위는 우리가 배운 데까지 이렇게 좀 쿨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은 시험을 치기 전에 스터디 가이드도 주시고 세션이 있어서 뭘 배웠고 어떤 keywords or key topics 뭐가 있었는지 좀 해주셔서 서머리를 다시 해주셔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나오겠구나를 알기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국 공부가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석사에 가면은 이제 그 next level, writing 기반, 그다음에 reading 기반, 그리고 discussion based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업의 스트레스를 더 받았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가장 공부 히스토리에서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미국에서의 석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모두가 다 공부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였다면 석사 때 스트레스는 애들이 다 나 말고 다른 피어스들은 아메리칸도 많고 특히 제 전공은 저 전체 코호트에서 Asian there were only two. Others were like all white. Just one or two students will be African American students.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수업에 디스커션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디스커션 한다는 게 how are you가 아니잖아요. We are talking about the history, how the university has started back in England. 그런 거를 영어로 해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고 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코호트에서 내가 좀 밑에 있는 느낌? 좀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좀 영어만 됐어봐 내가 더 잘했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에 제가 교수님께 불려갔었어요. 라이팅을. 이게 또 유학생분들이 늦게 오신 분들은 공감할 건데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팅 스킬스 있잖아요. 그거랑 내가 생각하는 석사생이 써야 되는 석박사생이 써야 되는 그런 라이팅의 퀄리티는 요 정도? 그래서 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책에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썼던 거죠. 라이팅 페이퍼 쓸 때 좀 간지나게 쓰려고.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한테 불려간 거죠. 교수님이 너 이렇게 쓰면 플래저리즘이다. 표절이다. 저는 이제 그게 좀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표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표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절 안 걸리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리딩을 하다 보면 그런 however, therefore 같은 그런 접속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관련된 거. 이런 반대되는 거는 이런 표현이 쭉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출시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접속사들만 그렇게 쓰고 내용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쓰고 교수님이 그 히스토리 클래스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 저한테 A를 주시면서 그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너가 너무 임프루브를 해서 내가 A를 준다고. 원래 네가 A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진짜 너무 소중했던 그런 모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이제 정말 쉽지 않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디벨롭해 가시면은 또 좋은 라이팅 실력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원으로 가끔 이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한테, 프로페서들한테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나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플래저리즘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만나보면 그 학생도 그 플래저리즘을 해야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팅을 하고 교수님께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학생은 이제 미국에 와서 자기가 이제 라이팅을 잘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다. 이 교수분들이 그런 걸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게 그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더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더 말하고 싶고 학생들한테 또 말해주고 싶은 부분 중 하나였어요. 책 라이팅 거기 서비스도 있고 그래머리도 많이 쓰실 텐데 그래머리도 프리미엄 어카운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면 거기도 플래저리즘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교환학생을 한 줄평으로 정리하면은 다음엔 어디로 가서 놀지? 약간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교환학생 가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한국 대학생분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게 like American Party? 약간 존잘남 만나고 파리 같은 거 가는 건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미국에 오면은 뭐 서부, 동부, 뉴욕시티,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플로리다 뭐 그런 데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저도 여행은 갔었긴 했는데 이민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뭐 제 교환학생 피어들과 비교했을 땐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유학생을 한 줄평으로 정리하면은 미국에서 취직할 수 있을까? 비자적으로도 많이 제한이 있죠. 그래서 OPT나 STEM OPT, SPT를 이제 신청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정보는 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쓴 게 아니고 이민법 규제에 대해서 쓴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OPT를 신청하게 되면은 딱 이제 그 OPT 스타트 데이부터 90일 실업일을 90일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OPT로 찾았다고 하더라도 스템 OPT 또 그다음 H1B 이렇게 비자 관련해서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OPT로 일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코리안타운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빅3 같은 데 가면은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자아실현을 하면서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거를 합친 일자리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일자리를 해도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 한 줄평은 나 마이너리티구나. 좀 이거인 것 같아요. 한국에 살 때는 뭐 시민권이란 개념 생각하고 살지 않죠. 뭐 여권이란 다른 나라 여행 가려고 하는 것이고 딱히 그 외에 아는 비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민자로 살다 보면은 특히 저같이 시골에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거나 에이시안 자체를 좀 보기가 힘든 지역이 있다 보면은 나 진짜 마이너리티고 100%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인은 절대 아니고 그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또 부모님이랑 혹시 같이 이민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부모님을 항상 이렇게 서포트하고 부모님과의 그 미국 사회를 이어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병원, 은행 뭐 등등에 관련해서 좀 그런 버든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일까 궁금하시다면 이민을 가보시면 이제 알 수 있고 근데 저희 이제 셋 다 뭔가 엄청 한국인 코리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고 somewhere in between이 있는데 그 between에서도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민이 아니라 유학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만약에 한국인 커뮤니티 있으면 제가 마이너리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뭔가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이너리티는 하구나. 레이스보다 뭔가 비자 스테이터스로 temporarily minority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유학생들이 그런 갭에서 오는 additional stress가 있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두 나라 다 저는 마이너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퇴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완전 한국인인데 이 사람도 날 한국인으로 볼까? 뭐 당연히 보겠죠. 그냥 뭐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근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나는 그냥 잠깐 놀러 온 그 외국인 같고 또 이제 미국에 돌아오면 또 여기 와서는 또 소수인종 같고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고 또 유학생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왔냐, 중학교 때 왔냐,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왔냐, 졸업하고 왔냐, 아니면 취직하고 왔냐. 그게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뭐 성격에 따라도 그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미국도 워낙 큰 나라니까 어느 주에 있는지도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언어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일터에서의 culture 아니면 학교에서의 culture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시간을 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랑 그렇게 교류하는 관계하는 그 사람도 나와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 사람도 나랑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를 제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정말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스트레스가 나한테 오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자체가 이민자들의 나라고 그다음에 특히 또 대학교나 이런 뭐 K-12도 마찬가지고 점차 이런 마이너리티한 그룹의 스튜던트들을 어떻게 더 우리가 서포트할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 대할 때 이 사람과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애티튜드를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도 나랑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그 사람도 알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날 저렇게 대하지? 저 사람 왜 내 이 말을 오해하지? 저 사람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내가 마이너리티라 그런가? 나 지금 이거 인종차별?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저 사람도 나랑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배워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지면은 이게 좀 offended 된 그런 마인드셋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게 되는지를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좋은 팀메이트나 아니면 클래스메이트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 혼자 여기서 정말 막 내가 잘해야 돼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약간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배우는 태도를 가지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인드셋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내가 맞춰야지. 또 여러 가치관이 막 섞이는 나라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받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cultural competency, global competency 그거는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한테도 필요한 요즘 굉장히 중요한 soft skill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자주 remind myself 하는 거는 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튜브에 닥터 지하고라고 그 존 홉킨스에 계신 진하연 교수님이 그 또 유튜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subscribe 하고 보는데 그분이 매 영상의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Inhale 하고 I'm worthy. Exhale 하고 I'm capable. 혹은 I'm doing good.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요. 지금 이제 저처럼 특히 늦게 오신 분들은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다음에 또 내가 생각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라이딩의 갭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미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열심히 살아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막 누구보다도 지금 위에 있어. 근데 또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이런 갭이 있을 수가 있다거나 그런 좌절의 상황들을 이렇게 겪잖아요. 그럴 때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주제에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야지. 약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걸 내가 배웠구나. 내일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일의 나에게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의 너에게 내가 힘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사람이 한 번에 모든 걸 이렇게 잘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진짜 살아간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환학생과 이민자의 차이는 왜 있냐면 교환학생은 템포러리지만 이민자는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산다는 건 정말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아는데 시간이라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일의 나에게 이제 오늘 막 좌절하다기보다는 오케이 오늘은 이번엔 내가 이거 배웠고 다음에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느낀 팁인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점은 뭘까? 다른 내 코워커들이 부족한. 저한테는 그게 엑셀이었어요.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서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엑셀을 그렇게 잘 다루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고 왜 또 나한테 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내 expertise다. 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그게 나만의 또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How can I contribute to this group, this team? 이렇게 생각하면은 언어적으로는 뭐 이렇게 네이티브처럼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오면은 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꼭 필요하다는 거는 진짜 언어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위기, 오피스의 분위기에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만의 강점은 무엇일지 자기가 있는 그룹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본 유학생들의 어떤 특징 중 하나는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선배 이거 어떻게 했어요? 형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 언어로 그 사람들이 했던 경험을 내가 듣는 거니까 그게 더 쉽다는 거는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유학생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팬데믹을 이유로 이민법이 좀 개정이 된 부분도 있고 개정이라고 하긴 뭐였지만 업데이트?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혹은 또 팬데믹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한국에 있었던 학생은 이건 안 되고 또 뭐 미국에 있었던 학생은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OPT나 STEM OPT 내가 유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들 또 나의 책임들 그런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유학을 할 때 돈도 많이 들이고 또 이제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 비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자를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거를 결정하는 키 팩터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실수를 또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보면 학교가 이렇게 프로모션 했는데 그게 트랜슬레이션이 잘못돼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자가 그게 안 돼서 또 급하게 어학원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OPT에 이런 조건이 있는지 모르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OPT의 기회를 어처구니 없이 날려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안 본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꼭 내가 어떤 그런 F1 비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거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이제 교직원으로서 영어로 된 원문을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을 해놨고 이민법 규제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지 제 경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물론 제 경험을 녹여내긴 녹여냈어요.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니까.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적어놨으니까 그 전에는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서 어떤 그런 비자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못했다면 Civic Savvy 하면 Civic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그 페이지를 잘 활용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유학생활 그렇게 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ental health 너무 중요하고 자,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we're putting ourselves to the environment where we're not really feeling welcomed. 그렇게 나는 돈을 주고 왔지만 뭐 모두가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 해나가야 되는 삶을 사는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잘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유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꿀팁을 주시겠어요? 하면은 학점은 이렇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고 뭐 취업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많잖아요.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 살아가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해 중요한 것 같은데 유학생활은 특히나 나를 더 약한 그런 자리로 조금 이렇게 놓아주기 때문에 메조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헬시한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reach out 하세요. 그 학교 어드바이저 또 학교 그런 서비스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도 뭐 돈을 내야 된다면 돈을 내야 되는 게 단점일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돈을 뭐 $10 뭐 해가지고 나의 아카데믹과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그게 그렇게 아깝지는 않은 돈이에요. 이것도 진짜 익스피리언스에서 하는 건데 라이팅 이거 플래저리즘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내가 체크 한번 하고 내는 게 낫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리치아웃해서 그런 거를 알아보고 그런 프로액티브한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유학 생활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떠먹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헬스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reach out, knock the door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마인드셋과 정보 활용 능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해드리고 싶어요.